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할 담당 교수 김인호입니다. 학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야 되는 이런 사정, 이런 구구한 사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죠? 그렇지만은 이 온라인도요, 잘 해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면대면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이 더 알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어, 열심히 한번 한 학기 동안 우리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부산 이야기. 그럼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김인호 교수입니다. 네, 김인호 교수요. 어,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논문도 쓰고 했는데 이런 과목이 있어서 제가 이 과목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누구냐 하면 진짜 얼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캐리커처로 되어 있는데 이 얼굴 보면 이제 한 10년 전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한 10년 입히면 되는데요. 네. 어,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뭘 하는, 뭐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쓰려 보니까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가 사는 몇 가지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줌으로써 인사에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모습이 우리 부산을 부산 특히 저기 광복동이죠. 옛날에 부산부인데요. 부산부 지역을 학생들과 답사하면서 이렇게 여기 고지도를 들고 답사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 길거리에 각 건물들이 있고요. 그 건물들이 다 보면은 30년, 100년 전에 이 건물, 150년 전의 건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건물들이 오늘날 또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건물마다 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회가 닿으면 저랑 이렇게 한번 부산시 지역 답사, 특히 우리가 부산의 역사와 문화니까 이 수업은 어쩌면은 답사를 많이 다녀야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이 답답한 강의실 여기서보다는 좀 더 밖에 나가서 다 같이 이렇게 부산 지역을 답사하면서 이렇게 소양을 넓혀가는 이런 공부를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그래도 일단은 이 정규 수업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걸 충실히 하면서 그 사이에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많이 다녀봐요. 자, 제 얼굴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기 안골포 갔을 때 학생들과 찍은 사진인데요. 예, 뭐 어떻습니까? 인상 좋아 보입니까? 네, 인상 좋아 보인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이 요 진해 이 일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참 특히 일본과의 관계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수업을 듣는다면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 동네 지역이었는데 그죠? 동네 지역이었다가 문호개방 이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거기서 개항을 할 때 최초로 개항한 도시가 바로 우리 부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은 일본이라는 지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적 연관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사진에 보면 이 오른쪽에 이거 웅천외성인데요. 여기 보면은 일본식 이 축성법 이게 보십시오. 이 노랗죠. 이거 노랗게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마름모로 이렇게 돼 있죠. 마름모로 돼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식은 또 우리나라식도 있어요. 이 지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판축이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고 지금 휴대폰 보는 친구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다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여기 일본식이고 이렇게 판축을 쌓으면은 요거는 우리나라식이니까 아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시켜서 이 성을 샀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저 합니다. 그래 보면은 이 답사단에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친구들이라든가 함께 부산을 많이 다녀야 돼요. 근데 많이 다니면 날마다 가는 게 무슨 서면이나 가고 저기 광복동, 남포동 가고 뭐 동네 가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거기 가가지고 앉아서 저기 과연 무슨 이야기들이 있을까 이런 건 별로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보면
지금 현대식 건물 사이로 쫙 가는데 한 100년 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거의 빙의가 돼가지고, 예, 저는 또 보면, 아, 이 얘기가, 일제시대에 제1은행이 있던 곳인데 하면은 영락없이 지금의 하나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사를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꼭 저랑 이렇게 답사를 이렇게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의 역사 문화 수업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온라인 개강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온라인 개강을 해가지고 코로나19 종료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본은 3주로 돼 있는데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차수를 늘려가면서 온라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이 사태가 끝나면은 다시 이렇게 강의실에서 빨리 재회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업 방식은 잘 보시면요. 제가 이 온라인 수업 이렇게 올려놓은 걸 도어에 탑재해 놨어요. 그러니까 교환도 올려놨어요. 파워포인트 교환도 올려놨으니까 이 교환하고 이 동영상 두 개를 잘 활용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까 하는데, 자, 보면 각 차시마다 과제와 탐구, 여기 지금 보면은 과제와 탐구 해가지고 홍길동은 승희 홍씨일까요? 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과제와 탐구가 있으니 수업 후에 자신의 생각을 A4에 적어서 이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적어서 웹 강의실에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제는 다 교환에 있어요. 교환에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약간 올라갔습니다만은 이렇게 과제와 보면은 과제 과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 기간은 각 과제 제출 기한은 제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맞춰서 꼭 그 기간 내에 제출해 주길 바래요. A4 용지 한 장 정도 적는 거니까 제가 수업하자마자 그냥 빨리 적으세요. 네,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출한 감상문은 수시 평가, 과제 평가를 대신할 겁니다. 한 30% 돼요. 30%.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복귀할 때는 제가 문자를 발송할 거예요. 문자. 메시지라 그러죠. 메시지로 SNS로 해가지고 연락을 할 겁니다. 한 두 번 보낼 테니까 문자가 없으면 계속 온라인 수업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재는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를 선정해 놨어요. 교재는 뭐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교재를 보시면 되고. 자,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이니까 그래도 뭐 말은 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는 좀 하고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오프라인에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자네는 누군가요? 교수님은 누구예요? 뭐 서로 뭐 자기 소개도 하고 뭐 이런 타임인데 지금 저한테 듣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전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태블릿 PC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모습도 참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뭐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저도 제가 보면 참 신기한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부산의 역사 문화 제1주차 부산의 역사 문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고리타분한 얘기예요, 본래는. 뭘 어떻게 할까 이거 본래는 잘 안 하는 게 제일 본래는 맨 끝에 수업에 하는 게 좋은데 이 온라인 수업이 되다 보니까 먼저 뭐 방법론이라는 게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랬습니다. 본래는 이 연역법이라 그러나요? 귀납법이라 그러나요? 귀납법이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그리고 하나의 원리를 찾아가는 거 그런 거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뭐 하나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엮어 나가는 이런 방식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학습 목표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부산의 역사 문화 왜 공부해야 하는가 하고 부산사는 어떻게 시기 구분하는가 하고 애향심을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부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부산은 애향심의 문제 이게 상당히 소중하면서도 그죠 이 애향심이 많이 깔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향심을 넘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부산을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첫 시간인데 너무 좀 건조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하고 함께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 부산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동의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지금 해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가 이 부임한 지도 오래됐고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제가 이 과목을 맨 처음에 만들 때, 할 때도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너무 부산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부산에 대한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다 서울 전문가, 나라 전문가는 있어도 지역 전문가가 상당히 없더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기업체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물론 뭐 영어도 잘하고 보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만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죠? 보다 나은 그죠? 그 회사 활동이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도 있고 또는 지식을 확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 정작 우리 고장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이 수요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도 부산학이라는 것을 제대로 학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이 부산학에 대한 연구가 너무 그냥 전문가들 중심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실사고시하고 찾아내고 뭐 고정하는 건 잘하는데 반짝반짝 나오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참 부족하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전문가가 있어야 새로운 창조로운 창의성 있는 이런 부산에 대한 이해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있고 또 부산에 대한 현재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항구만 얘기했잖아. 항구. 부산은 항구다. 그래서 부산은 항구다. 부산은 항구만 있나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많잖아요. 그리고 부산은 부산 사람들만 있나요? 제가 보니까 호남 분들도 10%가 인구가 10%예요. 이렇게 우리 부산은 다양한 도시입니다. 다원적인 도시고 다양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양성의 도시예요. 이런 다원적이고 다양성의 도시가 날마다 항구 이거 하나에 지금 모든 게 그래서 이 사실 이 이데올로기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이데올로기거든요. 부산은 항구 도시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자랑할 때는 항구 도시 이야기만 했지만 앞으로 그죠? 물론 이 해양이 중요합니다. 해양을 기본으로 살아나가야 되지만 다양한 항구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큰 해양은 생각할 수 있고 해역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항구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좁은 틀 속에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이 부산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새롭게 그래서 제 옛날에 한번 부산시하고 제가 이 부산시에서 전략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전략 사업에서 우리 부산의 학교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좋은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부산시에서 나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게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이 부산을 뭔가 재밌게 이렇게 활기찬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네, 그죠? 그러려면은 이 부산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만이 부산의 가치라는 게 지금까지는 땅을 바다 그죠? 뭐 임진왜란 때 어땠다 뭐 이렇게 부산 개항이 어땠다 통신사가 어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부산 지역에서 많은 기업가들이 나왔어요. 부산에 유명한 기업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집태라든가 이런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부산에서 많은 기업가들이 이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쳤던 거예요. 그렇다 보면 부산 지역에서는 유난히 이렇게 부산의 위인들 중에 정치적인 위인들은 적어도 재계의 위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재계의 인물들만으로 구성이 된 그런 이야기 코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좀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삶의 왜곡과 좌절에 대한 반성과 성취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부산에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렇게 편중적인 이런 정치 성향을 가지기도 하고, 그죠? 일방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기도 하고 해서 또는 각종 이 경상도의 전통적인 어떤 봉건적인 의식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보면은 다양한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문화가 또 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구심점이 없어. 그래서 늘 롯데 자이언트가 야구를 하면은 왜 이렇게 에, 호응은 많으나 나는 또 왜 질까? 다른 지역은 이렇게 시민들의 호응은 적은데도 롯데 자이언트는 호응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게임 성적이 안 좋을까? 이 보면은 이 결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부산은 다양하기 때문에 결집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구라는 것들이 부산 사람들, 다양한 부산 사람들의 결집하는 수단으로서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 부산 사람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옛날에는 멸시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뭐 부산 사람들은 생고기를, 살아있는 고기를 배를 따서 먹는 회를 먹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아직도 저기 북쪽 사람들은 우리 부산 사람들이 회를 먹는 걸 되게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고기를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 그죠? 이런, 뭐,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서로 몰랐던 이야기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항구라는 이유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봉건적인 억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어쨌든 부산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그러면 부산은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보려면 수많은 역사 자료들이 있어요. 뭐, 영남진부터 해가지고, 동네 부업지, 뭐, 동네 곰지, 부산 부지, 경상도 지리지, 뭐, 수많은 조선시대, 또, 개항기 시대에는, 어, 조선해관연보라든가, 통상휘참, 뭐, 이 토지동산 조사보고, 뭐,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또 일제강점기 그러면 부산 상공회의소 월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역사 자료들이 있어요. 한 번씩,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 문화들이 어떤 것이 있었던지를 제가 잘 추려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구경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자료를 보세요. 뭐, 동네 부지 이렇게 있고, 요거 통상휘천, 한자로 되어 있는 그림 같죠? 통상휘천, 통상휘천한 모습이고, 황성신문에 우리 부산에 관한 기록이 난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 보면은 또, 이거는 근대사 자료죠? 일제시대에 부산 번영농고, 이런 게, 그죠? 그래서 부산부, 부세 일반, 뭐 이런 자료가 있고요. 이 회사표, 부산 지역에 얼마나 회사가 있었는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 해방 일제 시대에 친일파들이 많았잖아요. 그, 친일파들이 도대체 나중에 이렇게 재산을 많이 이렇게 일제 시대에 조선의 일본인들 재산을 많이 이렇게 가져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귀속 재산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재산들의 주주 명부가 이게 경상남도 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가 해방 이후 한국사를 연구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이런 자료들이 유일하게 경상남도 지역, 그때는 부산도 경상남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있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느냐? 부산의 전문가를 한번 꿈꿔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항구 일변도로 된, 여러분들, 항구 일변도로 된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반성하고, 다양한 부산을 통한 다양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부산사의 시기구분이에요. 뭐든지 뭘 하려면은 부산은 어떻게 굴러왔느냐. 이랬는데 사실은 부산은요, 90%가 근대 이후의 이야기예요. 근대 이전의 자료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근대 이전에는 주로 동래부라는 이 동네 지역에 관계된 역사 자료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부산의 중심지는 어쨌든 개항 이후에는 항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뚫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전통 도시와 새로 근대 도시 간에 이렇게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 본래 부산 지역은 저기 어디냐면은 지금 광복동 일대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저기 좌천동 오른쪽, 그러니까 좌천동 이쪽으로 동네 쪽으로 있는 데는 다 동네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동래군과 부산부가 이 서면은 동래부였어요. 36년까지. 이렇게 경계로 해서 이렇게 부산부와 동래군이 독립돼 있었고, 부산부는 일본인이 주로 살았고, 그 다음에 동래군은 이렇게 조선인들이 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둘을 어떻게 시기 구분을 해야 되지? 되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까? 뭐, 우리가 이제 한국사 전체는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통치 체제로 한번 나눠볼까?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는 주로 이제 조선 후기죠. 동래현, 동래부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부사가 그 우리 같으면 시장 역할을 하고 있던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1910년 일제강점기, 그죠? 그 일제강점기에, 물론 그 사이까지, 일제강점이 되기 전까지는 동래부였는데, 일제강점 이후에 이 부산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은 부산부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래서 그러다가 1914년에 다시 부산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복동 일대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동래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게 되고 부산시 시대가 되고 부산 직할시 시대가 또 군사정권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부산 직할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95년 문민정부 시기에 부산 광역시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통치 체제를 중심으로 하니까 참 답답하죠. 도대체 부산을 갖다가 이렇게 날마다 행정적 그 시기 구분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부산을 어떻게 시기 구분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뭐 부산 사람들이 어떤 방식이 참 좋을까요? 저도 이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부산시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신분적으로 보면 또 그래요. 부산 옛날에는 향소 부곡이 많아요. 그렇죠? 그랬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뭐랍니까? 피압박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피압박 시대.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근대법 시기. 예? 근대법 적용 시기, 뭐 이렇게 피압박 시기라든가 근대법 이렇게 뭔가 전근대 시기와 각 시기별로 이렇게 시기 구분하는 방식을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본 수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통치 체제를 중심으로 행정 체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기 구분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언젠간 이 수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바뀌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1차 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봐요.